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6월 22일, 부산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죠? 비가 좀 오는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에는 보면, 뭐라 했죠? 예. 약간 비대칭이죠. 이 공간이 좁으니까.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갑시다. 예. 이 장마, 예전에는 이런 장마가, 그죠? 장마가 오면 이 장마 관련 어떤 테마, 이런 것들도 막 날뛰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죠? 장이 또 애매해지죠? 보통 보면 이래 어떤 주식이라는 거, 그죠? 이거는 어찌 보면 실시간 반응이거든요. 실시간 반응.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그런데, 저는 이제 그죠? 매주 이런 공부를 하고 지금 세상이 이래 돌아간다, 어떻게 된다. 이거는요, 어찌 보면 미래 영역이죠. 사람이 한 치 앞을, 내일을 모르는데, 그죠? 일주일을 예상한다, 한 달을 예상한다. 글쎄요, 어찌 보면 모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죠? 이 큰 틀은 항상, 그죠? 이 어떤 바로 충격파라는 게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탁 벌어지면 그 어떤 충격파에 의해서 메이저 세력들이 내가 손해를 볼 것인지 이득을 볼 것인지 그걸 판단하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상승 배팅을 쳤는데 대형 악재가 터졌다. 그러면 그게 바로 반영이 안 돼요. 결국은 걔네들이 탈출하고 난 이후에 충격파가 오는 거죠. 그죠?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릴 때, 그죠? 똑같은 상황도 월가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미국이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월가에서 조기 금리 인하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호재로 둔갑시키는 거 계속 보고 있잖아요. 상적인 선에서 보면 경기라는 거는 끝없이 좋아져야 좋은 건데 나빠서 금리 인하하는데 그게 호재라고? 그죠? 약간 모순된 상황에서 살아요. 어찌 보면요, 우리 주식시장은 어찌 보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왕자 거기 보면 그죠, 유명한 어떤 그 문장이 있어요. 사막여우가 그러죠. 길들여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슬픈 일이 생길 줄도 몰라. 눈물 흘릴 일이 생길 줄도 몰라.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에요. 다우나스닥 올랐다고 우리가 오를 거라고 막연한 기대감? 아니면 밤사이에 그죠? 테슬라 오르면 우리나라 2차 전지주가 아침부터 막 더적더적 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테슬라, 그죠? 잘 나간다고, 호재가 떴다고 우리나라 이체전지가 왜 올라요? 그죠? 신기하죠? 그런 것들이요, 따지면 다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가요, 이 어떤 주식을 하면서 각자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생각이 다 틀려요. 그죠? 자기 입장에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들고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해서 나쁜 기사는 다 악이야. 그 회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다 선이야. 그런 개념이에요. 저도 그 한 번씩 이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유독, 그죠? 그 배터리 IC 싫어하느냐. 아니면 2차 전지를 왜 그렇게 갈구느냐. 나는 물려가지고 속이 탄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해요. 저는요, 특정한 누가 싫다, 어떤 업종이 싫다, 그런 거 없어요. 주식쟁이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돈이 되면 다 좋아해야죠. 제가 이야기가 싫다, 좋다 개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안 되는 종목이다, 나쁜 종목이다, 지금도 비싼 종목이다, 그런 의미죠. 근데 그 근거라는 거 있죠, 근거. 그죠? 항상 누구 말을 듣고, 그죠? 누가 바닥이라 했다, 누가 어쨌다. 막 그런 이야기 봐요. 2차 전지는 그죠? 2차 전지 아저씨, 유명한 아저씨 있죠? 그럼 그 사람이 그랬다. 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근거. 그 사람이 그래서 바닥이다. 그 사람이 그래서 오른다. 그 사람이 그래서 좋아진다. 그것만큼 나쁜 일이 없다는 거죠. 길들여진다는 거.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잘못됐다.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거. 그죠? 어떤 이제 저희 쪽에서도 밴드에서도 한 번씩, 그죠? 2차 전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면 요즘은, 어떤 웬만한 어떤 주식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대화를 해보면 다 그 얘기예요. 2차 전지가 바닥이냐, 아니냐.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거죠. 근데 입장 표명을 하는데 근거라는 게 필요해요. 근거. 왜? 그죠? 앞전에 제가 어떤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코스닥이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잘못된 대장주가 버티고 있으니까 코스닥이 엉망이다, 힘들다. 그죠? 어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대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전기차, 배터리, 그런 업종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 아닌 불만, 어떤 그런 걸 토론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저는 그러면 지금이 바닥이라는 근거는 뭐냐? 근거를 대라. 근데 뜬금없이 링크를 하나 더 걸어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2차 전지 아저씨. 그러니까, 에이씨, 난 이건 안 봐. 그런 이야기 했죠. 왜? 뻔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돌리고 뭐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 이야기 하는 거죠. 글쎄요. 언제 반등을 할지 그건 모르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무조건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이 보여야 된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벌써 이만큼 올라있죠. 그래,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최소한 어떤 회사가 가면 2차 전지를 놓고 봅시다. 그럼 2차 전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죠? 어떤 제도적인, 정치적이든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뜬금없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은요, 국내, 제가 말하기 좀 그러니까, 백날 싸우면 뭐하냐. 그냥 현대자동차 들어가서 전기자동차 판매 수치를 봐라.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7, 80%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만 봐도 벌써 답이 나온다. 그죠? 요즘 한때 최고 어떤 기대주라고 하죠. GV80 시리즈. 그게 전기차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판매 대수가 한 210대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메리트 있나? 제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생각? 어쨌든 안 팔린다는 거죠. 안 팔린다. 그러면 국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국내가 안 팔리면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잘 될 건덕지가 뭐 있나 찾아보는 거죠. 그죠? 어찌 보면 그 2차 전지가, 그죠? 불이 붙기 시작한 어떤 핵심은 결국 뭐죠? EU죠, EU. 유럽에서, 그죠? 배기가스 규제를 하겠다. 2025년부터 하겠다. 그러면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후에 유럽에 차를 팔아먹으려면 전기차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제도라는 건, 법이라는 건 뭐죠?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유럽 때문에 불이 붙었으면 이제는 유럽을 계속 주시해야죠. 유럽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죠? 근데 유럽이 어떤 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죠? 막연히 희망 고문. 이런 것들을 저는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배터리, 그죠? 어떤 에코프로 시리즈, 이런 것들 막 물려서 괴로워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유로7. 유로7이 연기됐잖아. 그래 이야기했어요. 근데 눈만 끔뻑끔뻑해요. 유로7이 뭔데? 그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비중이 크고, 내가 정말 이게 바닥이라 하고 다른 주식 다 팔아가지고 물타기 들어가고 뭔가 결단을 했으면 막연히 차트상 바닥. 그죠? 이거는 저는 정말 아니라 봐요. 상황을 봐요. 돌아가는 상황. 그죠? 유럽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유로7. 그죠? 배기가스 규제죠. 배기가스 규제.
그 법안, 그 유로 7이 지금 연기시켰잖아요. 2025년도 한 대 했다가, 이거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그 연기해놨어요. 연기를 하면서 또 뭐 했어요? 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막 엄청나게 지불을 했죠. 근데 유로 7 그 법안을 연기하면서 보조금을, 어떤 나라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해버리고, 어떤 나라는 그 보조금 자체를 아예 폐지시켜버렸어요. 그 말은 뭐죠?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대가 아니다. 유럽이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랑 1년 전이랑 지금 상황이랑. 그러면 보조금도 안 줘. 보조금 완전히 대폭 축소해버렸어. 그리고 배기가스 규제 연기해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폭발적으로 전기차가 팔릴까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팔릴까요? 그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새로운 게 뭔가 법이 팍 바뀌든지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가 없으면 저는 아니다. 제 입장에서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는 어렵다. 2차 전지가 바로 반등 나오기는 어렵다. 왜? 지금도 어마어마한 거품이 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거품이 많이 빠졌대도 아직 빠진 것도 아니다. 한참 더 빠져야 된다. 왜? 실적이 없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줘? 10년? 20년? 그죠? 모순이 있죠. 그래서 아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코스닥 상위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코스닥이 전혀 뭐 매갈이 없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저의 관점.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맞다. 맞습니다. 날이 뭐 비가 오고 하니까 따뜻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인 거죠. 우리가 그 흔히 그 뭐라죠? 그 캐즘이라죠. 캐즘.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이나 뭐가 막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 그거를 제일 빨리 써서 막 써보고 그 제품의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을 막 어떤 퍼뜨리는 사람도 있죠. 그죠? 초기에 완전 사용해보는 사람. 그 얼리 어답터라 그러죠. 얼리 어답터. 그러면 어떤 제품이든지 다 그래요. 그 전기차도 제 입장에서는 비슷한 개념으로 보거든요. 초기에 전기차가 나오니까 뭐 얼리 어답터들이 초기에 막 사용. 그러면 초기에 막 어떤 매출액이나 이런 거 그냥 쭉 일정 시간 동안은 급증을 하겠죠. 급증을 하다가 이 얼리 어답터들이 다 매수를 사버리면 그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쭉 떨어져요. 떨어지는 일순간적으로 떨어지다가 이게 이제는 소문이 나면서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많은 다수자들이 또 사기 시작해줘. 그러면 쭉 다시 올라가는 거죠. 얼리 어댑터가 한번 쭉 샀다가 일시적으로 뚝 떨어지는 이 기간, 이거를 캐즘이라고 그러죠. 캐즘. 그리고 다시 치고 나가는 거, 뭐 얼리 머저리티이라 하듯이. 그러면 지금은 2차 전지 이 부분을 그냥 캐즘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아주 멀었어. 시기적으로 착오였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캐즘이 아니다. 기조다. 시기적으로 지금은 못 간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고난의 세월을,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제 제 입장은 어떤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물론요, 누구 말이 맞다, 안 맞다, 저는 이제 그거를 뭐 어떤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어떤 원칙, 아니면 근거, 뭐 때문에 이래 생각한다. 저는 그런 부분을 존중을 하는 거지. 막연히, 그죠? 누구 링크 걸어줬어? 누가 그랬으니까 뭐 이렇다. 저는 그거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부분을 2차 전지 이 부분을 거론하는 것은 향후 앞으로의 장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통 보면 그 주식을 한 사람들은 그죠. 본인 주식만 보죠. 본인 주식만 보고 막
세력이 핸들링을 못하네, 뭐 회사가 개판이네, 주가 관리를 안 하네, 막 욕을 해요. 그게요,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선택은 본인이 한 거예요. 그죠? 본인이 하고 샀어. 안 오르니까 막 욕을 한다? 욕을 하면 뭐예요?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실수를 했는지 찾아봐야죠. 찾아보고 내가 계속 버틸 것인지, 아니면 그죠? 아, 이거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거나 해가 매도를 할 것인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주식을 투자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기본 자세인데, 막연히 차트 선만 꺼놓고 그죠? 계속 희망 고문하는 거예요. 추세선 쭉 꺼가지고 뭐 이어서 지지될 거야. 이거 무너지면 또 뭐 60일 지지될 거야. 이거 무너지면 뭐 241선 뭐 찾고 뭐 사고, 선이 다 무너지면 나중에는 선 쭉쭉쭉 땡겨가지고 몇 년치 펼쳐놓고 여기 쌍바닥 해가 또 희망을 찾고,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부정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그죠? 합리적인 근거, 합리적인 생각에서 냉정하게 봐야 그죠? 뭔가 보인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그죠? 하반기 그죠? 오늘 주제가 그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과 또 하반기 전망, 이거를 이제 이어서 이래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뭐 상당 부분은 뭐 공감을 안 하는 줄도 알아요. 뭐 그리고 뭐 어떤 주식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사람 그죠?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저도 뭐 어떤 뭐 강요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뭐 똑같잖아요. 그죠? 뭐 주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공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듣기 싫어하죠. 그냥 쿨하게 종목만 말해줘.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뭐 대부분 다 그런 식의 반응이죠. 어쨌거나요. 이 하반기 그러면 그 하반기 전망을 같이 엮어서 하다 보면 지금이 이거는요 데이터가 아니고 제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 뭐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분석이고 뭐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하면 뭐 분석, 뭐 저 개인적인 생각, 뭐 이 정도로 뭐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일 우려스러워하는 건요. 지금 그죠? 신용잔고 한 번씩 보나요? 그죠? 어때요? 신용잔고가 안 줄어들죠. 20조에서 계속 그죠? 조금 더 올라가요. 지금이 장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장이 좋지도 않고 뭐 그런데 신용잔고는 안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버티고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요, 어찌 보면요, 이 어떤 거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되죠? 태풍의 눈? 어떤 이런 개념으로 저는 봐요. 그리고 이미 태풍은, 그죠? 태풍의 눈을 벗어났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초입 단계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왜 이 장은 안 좋은데, 뭐, 그죠? 대부분의 종목이 맥을 못 추는데, 그런데 신용은 안 줄어든다. 이 말은요, 어찌 보면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서운 일이 일어나냐면요. 신용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이 신용이 쌓이는 데는 한때 대단했던 테마 종목군들의 신용이 다 몰려 있어요. 그죠? 뭐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이 뭐 거래도 안 되고 완전 바닥에서 놀고 있는 이런 게 신용이 막 늘진 않아요. 그 시기에 한때 그죠? 그 주식시장을 막 들썩들썩하게 했던 이런 테마의 신용이라는 건 집중돼요. 그리고 그 신용 비율이란 것은 그죠? 얼마나 강력한 테마였냐에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요, 뭐 싫든 좋든 결국은요, 2차 전지에 아직도 많은 신용이 쌓여 있어요. 그죠? 쌓여 있고, 근데 가격이 계속 떨어져.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 주식쟁이 개인들은 선택을 해요. 한 종목에 몰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죠? 한 두세 종목, 뭐 네다섯 종목 분산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신용을 딱 때렸어. 그러면, 그죠? 가격이 조금 막 떨어져.
떨어지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죠. 신용, 반대 매매 나가는 그 선. 그 부근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반대 매매 나가는 거는 싫어요. 그렇다고 2차전지 테마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막 50%, 60% 이래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을 못 하는 거예요. 손절하는 순간 곱하기 2.5. 그죠? 신용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크니까 버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마지노선까지 오면 증권사에서 돈 더 넣어라 전화가 오고 이래 되면 다른 주식을 팔아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금 조금 더 집어넣는 거죠. 생명 유지 장치. 계속 그런 식이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버티다 지금 이제 한계점에 왔다. 저는 그래 생각해요. 이래 되면요. 지금 2차 전지들 전혀 맥을 못 쓰죠. 밤사이, 그죠? 테슬라 올랐다 하면 아침에 한번 덜썩해요. 그러다가 다시 쭉 빠져버려요. 또 덜썩했다 쭉 빠져버려요. 가끔 가다 선물 옵션 이벤트 벌어지고 하면 막 5%, 막 10% 한 번씩 확 뛸 때 있어요. 왜?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죠? 외인들의 타겟이 되는 거죠. 지수 놀이 할 때. 그때 외에는 맥을 못 쳐요. 찌끔찌끔 계속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식 팔아서 물타기, 다른 주식 팔아서 신용